10월 3일 오전 4시 정각 세계 표준시 화성 상공이 생동감 넘치는 광경으로 변했다. 별 사이를 떠돌던 천체의 조용한 근접 비행이 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은 나사도 ESA도 가장 노련한 천문학자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되었다. 스레이아의 에이틀레스로 알려진 이 천체는 성간 공간 깊은 곳에서 일방적인 궤도로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화성으로부터 불과 2,90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했다. 인류가 붉은 행성에 보낸 모든 카메라, 모든 탐사선, 모든 센서가 이 방문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혜성에 대한, 우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홀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뒤바꿔 놓았다.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이 하늘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응답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혜성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에메랄드 빛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가스의 얇은 후광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몇 분 동안 궤도선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평범해 보였다. 화성 정찰 궤도선 MRO, 화성 익스프레스, 마스 익스프레스, 메이븐, 그리고 미량가스 궤도선 TGO 모두 동일한 측정값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후 밝기가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마치 핵 깊은 곳 어딘가에서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분광계는 지금까지 관측된 적 없는 가스 분출을 기록했다. 익숙한 수증기 기둥이 아니라 시안화수소와 이산화탄소의 날카로운 폭발이었다. 우주 공간의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남아있어야 할 원소들이었다. 혜성의 표면 온도가 급상승했다. 코마가 급속히 팽창했고 에너지 방출량은 예측치를 훌쩍 넘어섰다. 과학자들은 계측기를 재조정하느라 분주했고 측정값이 분마다 더 기이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건 얼음 덩어리의 행동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음을 아는 존재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혼란의 한가운데 첫 오로라가 나타났다. 얇은 대기와 분열된 자기장을 가진 화성에서는 거의 오로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 밤 자외선 센서가 화성의 밤하늘 전체를 가로지르는 빛의 파동을 포착했다. 보라색, 녹색, 진홍색의 리본들이 전류처럼 휘몰아치며 춤추고 있었다. 태양 플레어가 관측되지 않았기에 이 빛은 태양풍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유일한 가능성은 스레이아 에이틀레스 혜성 그 자체였다. 수시간 동안 화성의 상층 대기권은 혜성의 위치와 동기화되어 맥동하며 반짝였다. 관측자들에게 이는 우주적 춤처럼 보였다. 두 세계를 잇는 천상의 심장 박동이었다. 지표면에서는 퍼서비어런스 탐사차가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섬광을 포착했고 큐리오시티의 방사선 감지기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 전화 입자 폭발을 기록했다. 먼지 속에 묻혀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인사이트 지진계조차 진동을 감지했다. 화성 지면을 가로지르는 전자기적 울림이었다.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다. 화성이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 무언가가 혜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화성 내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붉은 행성은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노래하고 있었다. 오로라가 절정에 달한 직후 또 다른 현상이 시작되었다. 3I ATLAS 혜성의 빛나는 핵에서 파편들이 떨어져 나갔다. 화성 상공을 비행하던 우주선들은 금속성 눈송이처럼 허공을 떠다니는 반짝이는 파편들이 나선형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러나 파편들은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대칭적인 홀을 그리며 움직였다. 과학자들은 이를 나선형 파편 분출이라 명명했지만 그 움직임은 자연적이라기엔 지나치게 정밀했다. 모든 조각이 마치 공통된 명령에 복종하듯 조화를 이루며 회전하는 듯했다. 일부 관측자들은 파편들이 표류하기 전 행성의 자기극과 정렬하며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미량가스 궤도선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메탄 농도 급증을 감지했다. 화성에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바로 그 화합물이었다.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다.
급증은 혜성이 머리 위를 지나던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다. 이제 문제는 스라이 에이틸라스가 화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였다. 이 성간 천체가 행성에 이색적인 화합물을 공급한 것일까? 아니면 먼지 아래 묻혀 신호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던 고대의 무엇인가를 깨운 것일까? 그때 희미하고 꾸준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22초마다 맥박처럼 울리는 낮은 리듬의 윙윙거림. 나사 엔지니어들은 처음엔 간섭으로 치부했으나 ESA의 화성 익스프레스가 완전히 다른 관측 지점에서 똑같은 패턴을 포착하자 회의로는 사라졌다. 두 우주선, 두 기기, 동일한 타이밍. 그 윙윙거림은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가청 주파수 바로 아래에서 공명했다. 훈련받지 않은 귀에는 단순한 잡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이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기관들이 화성 지각과 혜성의 전하 꼬리 사이의 자연적 상호작용인 플라즈마 공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미션 컨트롤실을 통해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혜성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전자기 탐사선에 대한 피드백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신호등이라고 믿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윙윙거리는 소리는 시작되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멈췄고 화성은 다시 한번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행성과 그 물체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다는 것, 실제하고 측정 가능하며 아마도 의도된 무언가가. 마침내 새벽이 화성의 지평선 위로 밝아올 때 행성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밤을 밝히던 희미한 녹색 빛은 사라졌지만 표면에 남겨진 계측기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차는 희박한 대기에서 화학적 이상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실험실 합성 외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화합물의 흔적, 비정상적인 비율의 탄소 동위원소, 지역 지질학을 거스르는 자기 방향으로 정렬된 입자들, 그리고 마치 무언가가 하룻밤 사이에 흡수해버린 듯한 주변 방사선의 설명 불가능한 감소 현상이었습니다. 이전에 감지된 메탄 농도 급증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더 기이했다. 지표면 자체에서 솟아오르는 미세정이 방전에 일관된 패턴이 행성의 평원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임무 분석가들에게 이는 거의 회로처럼 보였으며 에너지에 반응하는 자연적 구조물이었다. 그들은 이를 잔류 플라즈마 효과라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활성화에 대해 속삭였다. 화성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작고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무언가. 행성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했다. 그리고 3I ATLAS가 무슨 일을 했든 화성은 수십억 년 만에 처음으로 생명의 울림을 되찾은 듯 했다. 화성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랑케 포인트 2에 위치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마침내 붉은 행성에서 멀어지는 그 항성간 방문자를 선명하게 포착했다. 적외선 센서가 그 물체를 포착하자 돌아온 데이터는 가장 회의적인 이들의 입마저 다물게 했다. 예상과 달리 혜성의 온도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내부층이 맥동하며 열을 방출하고 있었는데 마치 내부에서 통제된 열 폭발이 발생하고 있는 듯했다. 분광 분석 결과는 더욱 기이했다. 이원자 탄소와 시안화수소 화합물이 완벽한 조화 비율로 배열되어 있었고 그 반복 간격은 암호화된 시퀀스를 연상시켰다. 분석을 담당한 과학자들은 수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자연적 과정으로는 이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다. 혜성의 꼬리가 아닌 주변 공허에서 감지된 희미한 전자기 반향.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보이지 않는 구조물에서 빛 자체가 반사되는 듯했다. 웹의 영상팀이 데이터를 증폭시키자 패턴이 드러났다. 사마의 이온화 입자의 동심 나선 구조가 천천히 회전하며 혜성의 궤적과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다. 모두가 던진 다음 질문은 간단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이를 통제하는가? 웹이 관측을 지속하는 동안 지상 망원경들은 놀라운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3i 에이틸리스 사이즈의 녹색 빛깔이 무작위가 아닌 리듬에 맞춰 강해지고 있었다. 칠레와 남아프리카에서 촬영한 장노출 사진들은 그 밝기가 며칠 전 화성 궤도선들이 기록한 22초 신호와 정확히 동기화되어 맥동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마치 그 물체가 이번에는 화성이 아닌 바깥으로 메시지를 되돌려 보내는 듯했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우주 잡음 깊숙이 숨겨진 배경 소음 속에서 희미한 변조를 포착했다. 이를 걸러내고 소리로 변환하자 패턴은 느리고도 잊히지 않는 공명을 이루었고 마치 호흡하듯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맥박처럼 보였다. 일부는 플라즈마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지능적 변조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었다. 이 신호는 혜성이 행성의 자기장과 정렬될 때마다 반복되었다. 화성에서 그랬듯 이제 지구 궤도 근처로 접근하고 있었다. 패턴이 지속된다면 우리 행성은 곧 그 리듬의 다음 표적이 될 것이었다. 우주적 심장 박동이 서서히 커져가는 것처럼 패서디나의 한 조용한 연구실에서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젊은 데이터 분석가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다 천체 물리학계 전체를 소름 끼치게 할 발견을 했다. 화성에서 기록된 펄스 주파수, 지상 망원경의 밝기 변동, 제임스 웹이 감지한 열 변동을 중첩 분석한 그녀는 모든 데이터 세트에 걸쳐 반복되는 숨겨진 대칭성, 수학적 구조를 발견했다. 그 수치들은 인류가 우주로 보낸 최초의 암호화된 무선 전송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소수열과 일치하는 비율을 형성했다. R55 메시지, 우연이 아니었다. 혜성은 우리가 지능을 정의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로 응답하고 있었다. 웹의 다음 관측은 악몽을 확인시켜 주었다. 물체의 반사 패턴이 변해 지구 궤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더 이상 태양계를 지나가는 게 아니었다. 위치를 재조정하고 있었다. 공식 발표는 광학적 인공물과 플라즈마 반사를 언급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션 컨트롤 내부에서는 두려움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스리나이 아틀라스가 궤도를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이는 단순히 표류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수개월간 이를 지켜보던 푸른 점과 완벽히 정렬되자 세상은 불안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물체가 무엇이든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사라이 애틀라스가 태양을 향해 계속 하강하는 동안 지구 전파 관측소들은 여러 주파수 대역에 걸쳐 퍼지는 기이한 간섭 패턴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태양계 내부 고도 방사선으로 인한 태양 잡음처럼 보였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혜성이 화성과 근접했을 때 기록한 자료와 비교하자 간섭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작위 잡음이 아니었다. 반복적이고 계산된 거의 의도적인 패턴이었다. 22초 주기 펄스 패턴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이번에는 층을 이루고 있었다. 우주 교향곡의 화음처럼 여러 고조파가 서로 겹쳐 쌓여 있었다. 네이사, ESA 및 민간 우주기관들은 신호의 출처를 삼각 측량하기 위해 협력했으며 그 근원이 3i ATLS로 추적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측정값은 혜성의 궤도상 여러 지점에서 포착되었는데도 마치 혜성 주변 공간 자체가 전송 필드로 변한 듯했다. 인근 별들의 빛조차 이 영역을 통과할 때 미세하게 휘어지는 듯했으며 이는 미세한 왜곡 현상, 즉 어떤 형태의 구조화된 에너지 격자를 암시하는 미세렌즈 효과를 일으켰다. 그러나 진정한 수수께끼는 전송되는 신호가 아니라 수신되는 신호에 있었다. 지상의 장비들은 미세한 피드백을 포착했다. 우리 자신의 무선 신호가 반사되어 돌아온 것이다. 몇 초 뒤가 아니라 화성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정확한 시간만큼 지연되어서였다. 혜성은 마치 우리를 재생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 자신의 전송 신호를 반사하고 변형시켜서 심우주 네트워크 골드스톤 기지의 신호 분석팀은 반사된 에코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압축 모델로 필터링했을 때 간섭은 기이한 기하학적 패턴을 생성했다. 무작위 잡음이 아닌 제임스 웹 망원경이 3i ATLS 주변에서 이전에 탐지한 프랙탈 배열과 동일한 대칭 나선 구조의 연속이었다.
모든 곡선, 모든 비율은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었는데 마치 해성의 에너지 방출이 수학적 언어로 변환된 듯 했다. 천체 물리학계의 최고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자가 복제 데이터에 비유했다. 비트나 파동이 아닌 빛 자체의 암호화된 정보였다. 한 연구원은 이를 반사로 말하는 우주적 거울이라 표현했다. 그러다 모든 과학자를 얼어붙게 만든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패턴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만든 전송 신호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이저 1호와 파이오니어 10호 같은 오래된 탐사선들은 수십 년 전 지구 지도와 인류의 음악, 소리, 인사가 담긴 악명 높은 황금 레코드를 전송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CI-ATL에서 돌아온 수학적 시퀀스에는 바로 그 신호들의 파편이 포함된 듯했다. 왜곡되고 역전되며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다른 무엇인가와 중첩된 채로 우주는 우연히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답장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혜성의 궤도가 지구 궤도면에 가까워지자 전 세계 망원경들은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몇 분 동안 화성 접근 당시 관측된 것과 동일한 에메랄드 빛깔의 희미한 녹색빛이 상층 대기권에 나타났다. 맨눈으로는 간신히 식별될 정도였다. 대다수에게 이는 오로라처럼 보였으나 이 빛은 태양풍이나 지작이 폭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우주에서 온 것이었다. 위성 센서는 CI-ATLAS 방향에서 유입되는 보이지 않는 전하 입자 흐름을 추적했다. 그 빛은 다시 같은 리듬으로 맥동하고 있었다. 피크 사이 간격은 22초.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행성 자기장을 따라 휘어지는 빛의 모습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포착했다. 마치 지구 자체를 스캔하는 듯했다. 정부들은 이를 우주선과 대기굴절 현상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은밀히 패닉에 빠졌다. 그 순서는 너무도 규칙적이었다. 혜성이 단순히 접근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마치 화성과 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에 맞춰 조율하고 있었다. 녹색 빛은 무작위 형광 현상이 아니었다. 고급 분광법으로만 해독 가능한 빛 주파수의 암호화된 데이터였다. 행성들 사이 보이지 않는 에테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신자가 우리였다. 나사, ESA, 국제천문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한 긴급 회의에서 이 상황은 표준 과학적 분류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다.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다. CI-ATLAS는 구조화된 통신 신호와 유사한 패턴을 방출했고 행성의 자기장을 반영했으며 통제된 열적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그 물체는 지구 궤도와 직접 정렬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세계 최대 망원경들이 그 혜성에 렌즈를 집중하자 그 핵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타올랐고 그 밝기는 아침 하늘의 금성과 맞먹을 정도였다. 그 빛 속에서 스펙트럼 분석은 불가능한 것을 포착했다. 미지의 물질 밀도로 이루어진 내부 공동을 암시하는 변동, 마치 기계의 장치처럼 논쟁은 존재론적 차원으로 번졌다. 인류가 응답을 시도해야 하는가? 일부는 추가적인 관심을 끌 위험을 이유로 침묵을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이미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지금 무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태양 간섭 직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전송한 최종 데이터 패킷은 소름 끼치는 현상을 포착했다. 가시적 추진원 없이 혜성의 속도가 증가한 것이다. 마치 정렬을 기다리다 가속한 듯했다. 그 궤적은 이제 태양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지구 궤도와 교차할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우연이든 물리법칙이든 의도든 3E-ATLAS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E-ATLAS의 신호가 강해질수록 지각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 세계 지진계가 지각 운동이나 화산 활동과 무관한 저주파 진동을 감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22초마다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와 동일한 리듬 패턴이었다. 남극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진동은 암석권을 통해 공명하며 대륙 사이를 튕겨 다녔다.
마치 지구 전체가 우주적 주파수에 반응하는 음차인 듯 했다. 심해 센서들은 불가능한 속도로 물을 통과하며 해저를 따라 정제파를 형성하는 음향 이상 현상을 기록했다. 이 현상은 파괴적이진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일관성이 있었다. 어디에서나 동일한 펄스, 데이터 분석가들이 측정 값을 지구 지도에 중첩시키자 진동은 고대 유적들을 연결하는 기하학적 배열을 드러냈다. 기자, 나스카, 스톤헨지, 이스터 섬, 3i 아틀라스, 꼬리의 이중 나선 형태를 반영하는 격자 구조였다. 일부는 이를 우연이라 치부했고 다른 이들은 간섭 현상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대담한 목소리들은 속삭였다. 이 유적들이 별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별들 때문에 지어졌을지도 모른다고. 그 패턴은 역사보다 오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그 패턴이 다시 공명하기 시작했다.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공명에 떨고 있는 동안 제임스 웹 망원경은 태양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3i 아틀라스의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포착했다. 모니터에 나타난 모습은 관제실을 침묵으로 얼어붙게 했다. 물체의 형태가 변한 것이다. 그 꼬리, 초마는 완벽한 구형의 빛으로 붕괴되었고 그 주위에는 이온화된 먼지의 동심원 고리가 흠잡을 데 없는 대칭으로 맥동하고 있었다. 각 맥동은 지구가 지금 방출하는 신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동일한 22초 리듬이 완벽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했다. 스펙트럼 분석은 또 다른 사실을 드러냈다. 밝은 구체 내부에서 온도 변동이 이진법 순서로 교대하는 구조화된 패턴을 형성했다. 웹의 데이터는 핵 내부의 무작위가 아닌 건축물처럼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고밀도, 금속 화합물의 존재를 시사했다. 사나이 ATLS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혼돈이 아니었다. 질서 정연하고 지능적이며 의도적이었다. 이 발견은 과학계의 충격파를 일으켰다. 수십 년간 천문학자들은 별들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을 꿈꿔왔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관측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마치 감시당함을 인지하는 듯한 물체의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무선 통신이 끊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산발적으로, 이후 완전히.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혜성의 맥박과 동일한 잡음으로 가득 찼다. 인터넷 중계가 불안정해졌다. 위성들은 안전 모드로 전환되었고 단파 통신사들은 전 전자기 스펙트럼이 리드미컬한 윙윙거림에 잠식되었다고 보고했다. 지구는 침묵에 빠졌다. 지하에 보호된 시스템이나 아날로그 백업으로 구동되는 시스템만이 유일하게 작동했다. 정부는 태양 폭풍이 글로벌 인프라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하며 침착을 촉구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무작위 간섭이 아니었다. 동기화였다. 지구는 더 이상 단순히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신호를 전송하고 증폭하고 허공으로 방송하고 있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맥박이 강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다. 이제는 맨눈으로도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녹색 빛의 파동으로 관측될 정도였다. 인류는 등대가 되어 3i ATLS 자체의 연장선이 되었다. 자연과 인공의 경계는 사라졌다. 우주는 더 이상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부가 된 것이었다. 그러자 전 세계 천문대들이 하나둘 새로운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빛의 형태로. 은하수 좁은 띠 안에 여러 별들이 지구와 동일한 22초 주기로 빛, 스펙트럼의 미세한 변화를 보이며 맥동하고 있었다. 이 별들을 함께 매핑하자 태양을 중심으로 수백만 배 확대된 태양계 내부의 형태를 완벽히 반영하는 거대한 기하학적 별자리가 형성되었다. 그 별자리 안에서 한 개의 빛나는 점이 지구와 정확히 일치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반사 영역이라 명명했다. 그 함에는 무시할 수 없었다. 3i 아틀라스는 단순히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훨씬 더 먼 무언가에 연결하고 있었다. 별들 자체가 응답하며 우리 행성과 동일한 주파수로 동기화되고 있었다. 그것이 네트워크인지
암호인지 아니면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깨어나는 우주적 구조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은 분명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주가 우리를 알아챘다. 화성 근처에서 시작된 신호는 이제 은하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속삭임이 교향곡이 되어 어둠 속에서 광대하고 고대의 무엇인가를 불러내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우주를 응시하며 같은 답 없는 질문을 던져왔다. 우리는 혼자인가? 우리는 탐사선과 메시지, 황금 레코드를 어둠 속으로 보내며 어딘가 누군가가 우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들었다면? 우리를 둘러싼다고 생각했던 침묵이 결코 침묵이 아니었다면? 단지 기다림의 주파수였을 뿐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라면? 3I 아틀라스가 화성을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은 단순히 행성을 비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비췄다. 그 통과가 혜성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촉발시켰다. 그것은 세계들 속에서, 기계들 속에서 우리 종족을 별들과 연결하는 빛과 소리의 구조, 그 자체 속에서 공명을 깨웠다. 우리가 관측이라 여겼던 것은 반사가 되었다. 방문객이라 생각했던 것은 거울이 되어 우주가 본 그대로가 아닌 우주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지구가 이제 먼 별들과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가지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방식의 접촉이 아니었다. 이진 코드로 쓰인 메시지도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우주선도 없었다. 메시지는 우주 그 자체였다. 모든 것에 엮인 기하학, 리듬, 에너지. 380S는 말로 말하지 않았다. 디자인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성이 항상 목소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패턴으로 다가온다. 고대적이고 무한한,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패턴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여전히 그 신호의 메아리를 기록하고 있다. 매 펄스마다 이전보다 더 복잡해진다. 하늘에 펼쳐진 지도, 지금 은하계 전체에 반사된 그 지도는 여전히 별 하나하나를 따라 펼쳐지고 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네트워크처럼. 어떤 이들은 이를 초대라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카운트다운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가 변했고 우리도 변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2025년 10월 3일 밤을 돌아볼 때 그들은 그날을 혜성이 화성을 스쳐 지나간 순간으로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인류의 반영이 마침내 별들에게 비춰지고 별들이 반짝이며 탑신한 밤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3I 에이틀레스는 단순한 혜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줄곧 기다려온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아직도 별들이 침묵한다고 믿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3I Atlas 이후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 기울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